44회 TAT 2급 부가가치세 파트 손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TAT 2급이랑 TAT 1급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평가 문제로는 좀 잘 읽어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는 5월 31일자로 해서 월합계로 발급을 하래요. 그리고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5월 5일에 차변에 돈을 뭘로 받은지 모르고 대변에 선수금이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것도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실제 전표를 열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31일자로 해서 이제 매출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이런 얘기시죠. 실제 판 건 다르지만. 다음, 그래서 물건을 팔게 되면 잡혀있던 계약금 선수금은 없어져야 되겠죠, 차변으로. 그래, 차변에 선수금이 오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나머지가 외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그 외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 될 거고요. 다음에 판 거는 지금 뭘 팔았냐면은 문제에서 제품을 팔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제품 매출, 그럼 과세 매출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까지 오셔야 되겠죠. 그러고 TAT 같은 경우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전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본인이 수기로 넣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본게 답냅니다. 1번 과세 매출이고요. 전자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 차변에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코리아 옵트죠. 자, 그래서 코리. 금액 모르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위에 올라오시면은 555만원 적혀있죠. 그래서 555만원이시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코리. 금액 모르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5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러고 이 선수금은 지금 말일자로 지금 공급가액 합계로 잡는 거 보니까 일반 전표로 쳐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 5월 5일자를 조회하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2번 갈게요. 2번 수정세금 계산서액이 보이시죠? 수정세금 계산서는 보통 이제 분계도 내실 필요가 없는데 뭐만 좀 하나 주의하시면 좋냐면은 계약의 해제가 나오시면 분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정세금 계산서 전표를 이제 자동 전표로 입력을 해보면은 보통 외상 매출금하고 제품 매출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도록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 해제 같은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반환하시는 문제니까 선수금으로 금액을 계정을 고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분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계약금을 수령한 후 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계약 해제가 되겠네요.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었다 보이시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분계를 생각해 보면은 차변에 현금 등 뭐 보통 예금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다음에 대변에 원래 세금계에서 발행을 돈 받을 때 했다 그랬으니까 부가세, 예수금까지도 잡혀 있으실 거예요. 1번하고는 선수금이 조금 유형이 다른 거예요. 1번은 선수금 계약금 받았을 때 세금계에서 발급을 안 한 케이스고 지금은 한 케이스고 그래서 매출세액이 있냐 없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래 보면은 계약금은 해제일 현재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줬으니까 준 현금만큼 분계를 잡을 거예요. 그러고 저는 계약 해제가 나오면은 보통 한편 분계를 많이 쓰거든요. 한쪽 분계를. 그래서 현금 잡고 다음에 그 외에 선수금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50만원을 잡을 거고요. 다음 매출세액도 줄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 65만원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715만원에 마이너스 715만원이니까 대변 자리가 0이 되겠죠. 더셈 빼셈을 하면. 그리고 차변 자리도 입력한 게 없죠. 0일 거예요. 그럼 차변 대변이 같죠. 그럼 분계가 성립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답이 되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정 답안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분계를 낼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에서 발급 전송하라 그랬죠. 자, 갑니다. 그래서 2번 분계 정도만 내놓을게요. 차변 자리 넣고 대변에 현금, 보통 예금이었나요? 현금이었죠. 현금 715만원. 다음 그러고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는 지금 어디냐면은
위에 올라오면은 재성전자겠죠.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선수금이면, 자, 그래서 재성전자 재성 마이너스 650만원,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65만원,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3번 가볼게요. 장부작성이신데 장부작성도 좀 문제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 문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월세 보증금이 1억 5천이래요. 자, 그러고 월세가 200만원, 부가세 별도고요. 아래 내려오시면요, 9월 1일서부터 이제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임대기간은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자,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임대료 얘기가 있네요. 자, 뭐 자료 1번은 부질이 없어요. 이건 안 봐도 되는 거고, 자료 2는 9월분 월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그러고 요거 포인트예요.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죠. 저거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래 이제 평가 문제 1번을 보면은 9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래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 생각하실 게, 임대업이 주 업종이 맞으시면 임대료에 대한 계정을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입니다라는 의미로서 임대료 수입 400번대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임대업이 주 업종이 아닌 문제라면 임대료를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 외적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라는 의미로 900번대 코드인 영업 외 수익을 넣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 케이스시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여기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였으며, 되셨죠? 그래서 간주임대료 부분은 오른쪽에 필기를 할게요. 자, 간주임대료를 부담을 누가 했냐인데, 이거를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임차인한테 간주임대료 부분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받은 돈, 현금이나 보통예금 등이 올 거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나중에 납부를 하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임대인, 그냥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차변에 세금과금과 이것도 800번대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될 텐데, 나와 있는 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그럼 차변이 보통예금이겠죠. 한 번 더. 간주임대료는 간주라는 말이 붙었죠. 간주는 실제로는 아닌데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대료 받은 게 없어요. 되셨죠? 근데 임대료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출세액 부분은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볼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놔라고 보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요것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의의가 있는데, 그런 의의는 제가 부가세 이제 수업을 전체적으로 했다라면 의의 얘기도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의의 얘기는 건너뛸게요. 자, 그러고 요 회계처리,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는요 9월 30일자에 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안 나오셨어도 9월 30일을 치셔야 돼요. 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에요. 되셨죠? 그래, 들어가실 수 있는 날짜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치신다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거 이제 전표 처리를 좀 내보면은 1번 내고 2번 가고 3번 가고 할게요. 자, 1번서부터 갑니다. 이쪽서부터. 그래서 1번 거를 보면은 위에 세금 계산서죠. 자, 세금 계산서 끊어줬네요. 자, 그래서 3번. 자, 그러면은 3번의 소문제 1번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매출일 거고, 3번서부터는 전자가 있으면 전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수기로. 전자고, 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문제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혼합이 되실 거고요. 분계는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되니까 220만원, 대변의 임대료 900번대 코드죠. 200만원,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있겠죠. 20만원. 이 첫 번째 이제 평가 문제 1번 얘기 전표 입력하는 얘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 공가 명세에 들어가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래요. 근데 전 손풀이 시간이니까 손계산을 낼게요. 그래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계산 공식은 돈, 이, 기, 자예요. 이게 간주임대료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아니면 이자 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얘기라든가 바드럼 할인하는 그때 전부 계산 공식이 저거예요. 되셨죠? 간주임대료도 결국 이자처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이고 이는 이자율의 이자고요. 기는 기간의 기자고요. 마지막에 자는 이자의 자자예요. 그래서 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기간은 이자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올라오시게 되면은 자, 보증금이 얼마였냐면은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부분에 따른 이자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2번 돈이 1억 5천 곱하기 이자율이 1.8%라고 지금 문제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지금 계약 기간이 9월서부터였죠. 문제에서 9월서부터 되셨죠? 그러고 과세 기간이 지금 문제에서 2기 예정 신고예요. 그럼 2기 예정 신고는 7월, 8월, 그다음에 9월에 해당을 하는데 이 건물을 9월서부터 빌려줬으니까 9월달 한 달분에 대해서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은 일수가 30일이죠. 나누기 2020년도는 윤년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 366일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1억 5천 곱하기 0.018 곱하기 30 나누기 366 하시면 나오시는 게 이만큼이 과세표준이에요. 22만 1,311원. 그래서 22만 1,311원이 과세표준 2번에 부동산임대 공가임명 작성하면 나오실 거고 3번 이거에 대한 전표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바꿔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자가 붙으시면은 웬만하시면 건별이에요. 무조건은 아닌데 직매장반출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주자 붙으면 건별이에요. 그래서 건별. 다음에 분계 유형은 보통예금으로 아까 돈 받았었죠. 혼합. 그래 차변에 보통예금 다음에 어디로 받았냐면은 국민은행에서 받았죠. 국민. 그러고 부가세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0%를 곱해서 22,131원을 받은 거예요. 22,131원. 대변에는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22,131원. 그러고 요 분계를 하실 때 선생님 왜 임대료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주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처럼 볼 거야 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실제 임대료 받은 건 없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내고 다음에 나머지 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적혀 있으시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 생각하실 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낸 간주임대료 분계 자체를 제가 매입매출 전표에 쳐야 된다고 지금 문제에 적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매입매출 전표 치라고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부속서류 작성, 장부 작성을 했을 때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작성 시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냐 아니면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냐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장부들은 마지막 정리분계를 일반 전표로 내는 게 보통이고요. 되셨죠? 그러고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매입 매출 전표를 쳐야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올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마지막에 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는 매입 매출 전표를 지금 치라 그랬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동 반영이 안 되겠구나 부가세 신고서에. 요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저걸 저렇게 치라고 평가 문제를 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문제 4번 갑니다. 문제 4번.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하는 거네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대요.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안분, 정산, 재계산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 내려오게 되면은 공통매입세 재계산을 하라고 적혀있네요. 친절하게. 그리고 2기 확정이죠. 확정신고를 보자마자 저는 안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안분은 예정신고만 하는 거니까. 재계산하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재계산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개 잡으면은 재계산은 입력을 제외하는 것들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재계산 입력 제외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재고자산 부분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으시냐면은 상품, 제품, 원재료, 소모품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유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제외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재계산에선 재고자산이 제외인데 하셨죠? 안분이나 정산을 하실 땐 포함이 돼요. 이것도 이제 의의가 다 있는데 지금 뭐 의의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또 제외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토지도 제외겠죠. 되셨죠? 토지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제외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아싸리 면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분해서 나누실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입력 제외로서 일단 토지는 X 바로. 다음 그러고 요거 보시면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로 이제 또 챙기셔야 되는 게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면세 비율이 딱 두 개밖에 없죠. 눈으로 봐도 5% 이상 차이가 나시죠. 근데 면세 비율 날짜가 막 여러 개가 나오셨으면은 취득한 시점서부터 면세 비율을 세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딱히 세진 않겠습니다. 다음 그렇고 어차피 셀 수도 없고요. 공급가액을 이전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둘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AT를 하시면서는 AT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셀 수 있어야 되는 게 계산해야 돼. 손으로 셀 수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전산세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AT 하실 때는 상각률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본인이 셀 수 있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필히 할 수 있어야 이걸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AT 하시는 분들이 전산세무보다 재계산이나 정산을 되게 어려워해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 필기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이제 마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을 하래요. 즉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문제 1번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냐? 매입세액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상각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곱하기 당기 면세 비율에 마이너스 직전 면세 비율이 돼요. 되셨죠? 산식까지는 뭐 나와봤자 이론 문제니까. 근데 실기를 하실 때는 산식은 딱히 필요가 없는데 전 손계산 시간이라 해드리는 거고 상각률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아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상각률은 건물 구축물은 5%고요. 다음에 그 외 자산은 25%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하실 때 프로그램 입력해 보시면 50%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간이과세제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 마저 계속 갑니다. 그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초, 산입, 말,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처음 날짜는 포함을 하되 마지막 날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에 대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한번 세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시고 기계장치를 본인이 한번 세보시고 그러고 저랑 한번 맞춰보세요. 건물을 지금 취득한 날짜가 2018년 6월이에요. 그럼 취득한 과세기간이 2018년 1기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정 확정 이게 아니에요. 1기, 2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기고 다음에 현재 이제 과세기간은 언제냐면은 2020년 2기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2기예요. 그러면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지나온 날짜들을 세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기가 지났을 거고요. 2019년 1기가 지났을 거고요. 2019년 2기도 지났고 2020년 1기도 지나서 현재 지금 2020년 2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얼마나 지났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마지막 안 센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5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물은 온 거예요. 그럼 잠깐 멈추시고 기계장치는 본인이 한번 세보시고요. 저는 바로 셀게요. 그럼 기계장치는 구입한 날짜가 19년 3월이니까 2019년 1기에 구입을 했고요. 2019년 2기가 지났고요. 현재 2020년 1기도 지났고요. 2020년 2기째가 됐는데 마지막은 제가 제외라 그랬죠. 그래서 총 기간수는 3개가 지난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계산산식을 마저 계속 채워보면은 건물서부터 매입세액은 얼마냐면 지금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이 있으시죠? 자, 1000만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상각률은 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5개 곱하기 당기 면세 비율은 2020년 2기께 40% 마이너스 직접 면세 비율은 25%였죠? 25% 되셨죠?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나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생각을 해야 부가가치세 이제 분계가 머릿속에 돌아가실 거거든요. 면세 비율이 늘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면세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납부세액도 없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매출세액도 없는 거고 다음에 매입세액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거를 받아버리시게 되면은 매입세액이 없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불공제 부분이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늘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불공제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고 반대로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불공제 부분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분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세매입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재료 5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다 이런 분계 생각해 보면은 차변의 원재료 500원, 대변의 현금 550원, 부가세 대급금 50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 계정인데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불공제 부분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된다면은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으로 가실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사후에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불공제 부분이 줄어드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제받아야 되는 매입세액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불공제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대변으로 왔던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으로 없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없어진다? 다시 생기는 게 맞겠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계정리 마무리를 하면요. 부대만 쓸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그리고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은 부대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줄어들고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난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계정을 써주시면 돼요. 건물이면 건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마저 두둥겨서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이었죠? 그래 1000만원 이시고 뒤에 거 이제 계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곱하기 하고 앞에다 빼야 되거든요. 곱하기 빼기가 있으면 곱하기가 먼저니까. 그래서
5, 25죠. 5% 곱하기 5는 25%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1을 빼시게 되면요. 1은 100% 개념이니까 75%가 될 거예요. 25%를 빼면. 그래서 1000만 원에 75% 곱할 겁니다. 곱하기 0.75 엔터. 그럼 750만 원 되시죠? 뒤에 40%에서 25%를 빼면 15%죠. 그래서 곱하기 0.15 하시면 금액이 112만 5천 원. 이 불공제가 증가했습니다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면세 비율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계장치 거 계산을 해보면 기계장치는 부가세가 지금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5% 곱하기 3 곱하기 40% 마이너스 25% 해서 계산기를 두둥겨 보면 얘는 괄호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부터. 자, 그래서 0.25 곱하기 3 다음에 앞에 1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앞에 부호 떼시고 25% 보이시죠? 그래서 500만 원에 곱하기 0.25 하시면은 125만 원이고 뒤에 거 15% 차이죠. 곱하기 0.15 하시면은 187,500원만큼 불공제 부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장부 이제 1번 자리에서 이렇게 금액 계산이 되실 거고요. 되셨죠? 그리고 2번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세에 반영하래요. 매입 매출 전표 칠한 말이 없죠. 그쵸?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부가세 장부 신고서를 들어갔다 오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1번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장부 작성 시 자동 반영의 여부가 이제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전표 처리가 달라진다. 되셨죠? 그래서 재계산 같은 경우는 이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전표 처리 일반 전표를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냥 들어갔다 오면 되고 3번 마지막 전표 처리 생각해 보면은 차변의 건물 금액은 112만 5천 원이죠. 112만 5천 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12만 5천 원. 다음에 기계장치 18만 7,500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8만 7,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손풀이고요. 결산 손풀이 때 마저 계속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